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이틀 연속 1,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더니 오늘은 4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작년 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한 1차 유행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수치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확진자 상황을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러 온 국회의원과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 상주 인력 7,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근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또 다른 선별진료소에는 증권사 등 35개 금융회사 직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현대백화점과 식당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지자 영등포구가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선제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들 선별검사 받으라고 이게 공문이 내려가지고요. 다 이렇게 받으러 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사우나에선 지난 11일 직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22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2주간 폐쇄하고 이용자와 인근 주민 등 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아직은 수도권 확진자가 대다수지만 비수도권 확진자도 457명으로 지난해 3월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하루 만에 24명 추가돼 53명이 됐고 광주 아동복지시설 확진자도 12명으로 늘어나는 등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간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뚜렷한 확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전 지역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유행 정도가 다르며 일괄적으로 격상할 경우 방역의 효과보다 사회 경제적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들어온 격리 면제자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위험성을 평가해 격리 면제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살펴보면요. 수도권이 4단계이고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이 오늘부터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7명이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를 추적해보면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에서 내려온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남도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 엑스포역 승하차장.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줄줄이 내립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큰 가방을 든 여행객들입니다. 약간 수도권이랑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코로나도 그나마 이제 좀 청정적이라 들어가지고 대부분이 4차 대유행을 피해 수도권에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지난 주말 이후 청정 지역이라던 전남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에 사는 20대 남성이 광양 부모님 집에 내려왔다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물론 친구와 친구의 부인, 자녀까지 모두 5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도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2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타 지역 가족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강릉도 비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피서를 왔다가 강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서울 4명과 안양 1명이었습니다. 또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강릉 시민은 17명이고 특히 20대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규모로 만약에 풍선 효과 때문에 하루에 10명 이상씩 발생을 하면 동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휴가철을 앞둔 시점이라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강력히 나가라 그 말이지. 젊은 애기들 이제 이거 활동력이 많잖아요. 수도권발 감염 확산이 현실이 되자 지역 방역 당국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은 내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였던 강릉시는
관광객이 대거 몰릴 토요일 자정부터 3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 상황입니다. 대구는 오늘부터 2단계를 시작했지만 이 대구를 둘러싼 경북은 여전히 1단계입니다. 그러자 대구 시민들이 오늘 0시를 기해 도로 하나 차이인 경북으로 넘어가서 밤을 즐겼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고깃집, 밤 10시가 넘자 문 닫을 채비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자정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나마 손님이 있던 점포들도 12시가 다가오자 울며 겨자 먹기로 손님을 내보냅니다. 하나, 둘, 불이 꺼지는 음식점.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문을 닫은 주인은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하고. 영업을 해도 손님이 없는 노래방. 사실상 개점 휴업이 또 시작되자 업주는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달에 한 5일, 6일 공쳤어요. 내가 안 하는 입장이라 그래도 가겠어요, 안 가시. 지금 시각은 새벽 0시 16분. 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이제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음식점과 주점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경북 경산시는 어떨까? 음식점과 술집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 경북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거 한번 있었잖아요. 대구는 10시로 제한하고 여기는 있었잖아요. 그때도 엄청 많이 넘어오고 그랬어요. 대구의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던 지난달. 그때도 경산의 유흥가는 주말마다 인파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무슨효과 이쪽으로 가서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 대구의 확진자 2명이 경산 술집을 다녀간 게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원정 유흥, 풍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불안해진 경산시는 내일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프로야구 중단 사태를 불러온 NC 다이노스의 집단 감염. 외부 사람을 불러서 술판을 벌인 NC 선수들은 역학조사에서 자기 방에만 있었다면서 술자리 자체를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텔 CCTV를 돌려보니 새벽 4시를 넘겨서 술자리가 끝났고 결국 이 거짓 진술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 NC 다이노스 팀의 공식 유튜브 영상. 원정 경기 가면 숙소에서 뭐 하냐는 질문에 선수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야죠. 네, 갑니다. 자지.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자야죠. 몇 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밤은 이 대답과 달랐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선수들은 지난 9일과 10일 첫 역학조사에선 각자 자기 방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선수들도 그렇고 외부인도 이런 모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강남구청이 제보를 받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숨겨진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경기를 앞두고도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여성 지인들이 방에서 나온 건 새벽 4시 17분. 선수들은 불과 4분 뒤에 나왔습니다. 박성민 선수는 사과문에서 치맥 세트를 시켜 먹고 지인들이 먼저 나갔다고 했는데 술자리가 사실은 밤새도록 이어졌던 겁니다. 이들은 강남구청 측이 증거를 들이댄 이후에야 방역당국의 술자리를 인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선수 4명이 전에도 함께 술 마시는 사진이 공개돼 술자리가 처음이 아닐 거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비롯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O는 내일 오전 외부 의원들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 부대의 함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총 300여 명이 타고 있는데 확진자 6명 말고 현재
80명 넘게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의료 인력과 물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수송기에 태워서 전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 1일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현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다음 날인 2일 승조원 일부가 기침,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환자가 40여 명까지 늘어났고 급히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6명의 검체를 채취해 현지 보건당국에 PCR 검사를 의뢰했더니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적 작업을 담당한 간부 한 명이 폐렴 증상을 보여 군은 선적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선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승조원 300명 가운데 8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밀폐된 함선의 특성상 대규모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번 확산되면은 아마 엄청나게 퍼져 있을 거예요. 중증 환자 빨리빨리 이베큐에이션 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야 돼요. 청해부대는 환자들을 선내 격리하고 승조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신속한 검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인력과 물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환자를 국내 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밤 300명까지 탑승 가능한 KC-330 공군 수송기가 현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투입 등 적시적인 추가 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출항했고 다음 달 기환회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